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정치 토크 종횡무진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성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예. 저기 광화문 광장의 그 광화문은 아니지.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그렇죠. 예, 그 10월 그러니까 3일 집회.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네. 있었던 그 엄청난 집회. 네. 여기 대해서 우리 이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네. 예. 근데 어제 가보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제 개인적인 예, 솔직한 예. 느낌은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지칭되는 그런 저 진영에서는 그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포 내지는 자신이 없어하는 예, 그런 예, 그렇죠. 예. 느낌을 쭉 받아왔는데 어제 그 집회를 보수 그 인사들이 모이는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저 열등감 내지는 공포에서는 벗어나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선 받았습니다. 예, 그 강 대표님 그런 말씀하시니 그런데 사실은 어제 가면서 네.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걱정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수 세력에서 100만 명을 모은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야 100만 명이 진짜 안 모여지면 네. 사람이 적으면 네. 듬성듬성 오면 야 이걸 어떡하나 네. 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갔다가 예, 저는 어제 가서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 아주 저기 이상 혼났습니다. 가족이 될 뻔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저 식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건 뭐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동도 안 되고 예. 땀은 나고 더워서 예. 아주 고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초동에서 10만 명의 그 행동하는 양심, 뭐 살아있는 시민의식 뭐 이러면서 거기 저 집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고, 네. 그다음에 28일 날 거기 모였잖아요. 예. 서초동 그 이제 대검청사하고 이쪽에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그 서초동 길, 예. 거기 꽉 메웠다고 그래요 밤에. 근데 촛불을 이렇게 들고 했는데 사실 밤에 불 켜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위협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 그걸 아주 즐겨하는 것 같아. 그 촛불 집회 하는데. 좌파들이 말이죠. 예. 네. 그런데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저기 숫자 펑튀기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 10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50만 예. 그러더니 그 중간 단계는 없이 뭐 100만 올라갔다가 150만, 200만 그러다가 어느 매체에서는 250만까지 나온 거 좀 250만까지 봤습니다. 말하면서 저도 네, 그걸 네. 봤는데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라고 그때 네. 이제 서초구청장을 지냈다네요. 예, 그래서 저도 예. 저 서초동에 삽니다. 그래요. 그 잘한다고 그래. 그 예. 자기들이 뭐 구청장 하면서 아마 그 길에 그 면적이라든지 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숫자 같은 거는 자기들 계산해 봤겠죠. 그 맞습니다. 페르미 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 우리말로 평당 요즘 3.3 평방미터. 네. 제곱미터당 뭐 앉아 있을 때는 5명, 예. 서 있을 때는 9명 뭐 이 예. 정도 아주 꽉 차면 한 10명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봤더니 3만 3천에서 5만 명까지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날 그 서초역,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교대역, 네. 거기에서 그 시간대에 하차한 사람을 세워봤더니 10만 2천 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 나머지는 어디서 온 그 숫자입니까 거기? 그 제가 조금 전에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 서초동에 예, 지금 예.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 그 한 10여 년부터 서리풀 축제라고 하는 예, 예. 서초 구민 축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축제는 그 남쪽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에서부터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저 향나무가 있고 예, 법원 예. 검찰이 있는 그 길까지 넓은 길을 이제 일주일 동안 그 하는데 통제하는 거는 시작하는 주말 그다음에 끝나는 주말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좌파들의 집회가 말하자면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리풀 축제의 마지막 날이어서 뭐 인기 가수들도 오고 해서 사실은 그 인원들이 더 많았죠. 예. 그게 이제 향나무 있는 그 내거리에서부터 예술의 전당 앞까지 서울고등학교 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길을 막고 거기를 채워놓고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이 말하자면은 그쪽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한 걸로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저 반대편에서 찍어가지고 그 모든 인파가 다 거기 온 걸로 하면서 그 과장 내지는 부풀어지는 게 그렇게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날 구호가 뭐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압박을 누구를 압박하냐? 검찰을 공공연하게 압박한 것 아닙니까? 밤에 촛불 들고 네. 그렇게 위협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그래놓고 200만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했더니 네. 이 이른바 보수 측에서 100만이라는 얘기 나오죠. 우리도 100만 모아야 된다. 예. 왜냐 그거 어차피 그거는 저 200만 그거는 헛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그 뒤로 슬금슬금 후퇴를 했습니다. 예, 후퇴해가지고 나중에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말이죠. 후퇴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모였는데 보시다시피 어제 그런 얘기 저도 이제 들었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야, 거기 이제 200만에서 여기는 2천만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맞아요. 사실은 뭐 면적하고 따지니까 10배쯤은 된다고 그래요. 숫자가.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많이들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야 이렇게 동원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동원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제 많이 나온 이유는 이주필 가보셨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한국당이 말하자면 그 자기들 예.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동원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 저 지구당 지역 그 지역구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광화문 내거리 소위 말하는 교보 빌딩하고 그 동아백화점 예. 앞에 그 광화문 내거리에는 1000만인 서명 본부 그래서 거기에서 연단이라고 예, 그러죠. 그걸 크게 이렇게 설치해서 하고 있었고 또 시청 앞쪽에는 기독교 쪽에 모임이 있었고 예. 또 서울역 쪽으로 내려가서는 그 우리공화당 그것도 보수로 예. 볼 수 있죠. 그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다 그 저 집회에 사람들이 오가고 뭐 저 골목도 저는 다니기 어려웠을 예, 정도입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큰 길로 못 다니니까 뒷길로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뭐 30분 40분이 걸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그렇게 동원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동원돼서 오는 사람만 가지고는 그 엄청난 그렇잖아요. 되죠. 그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저도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좀 전에 맞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왜 그렇게 많이 모였나라는 그거는 자발적인 그 시민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감을 느꼈다고 그럴까요? 예. 아니면은 저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하는 이야기가 부끄러워서 나왔다. 뭐 우리나라가 말이야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절단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나오는 그 저 가족 단위 혹은 뭐 부부끼리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저는 더 많았다고 훨씬 많았다고 훨씬 많았다고 보는데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실은 국민적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 몇 사람이 뭐지 이 우리가 어떻게 뭐 지켜온 나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발전시켜온 나라인데 네. 몇 사람들이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지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실감을 안기고 배신감을 안긴다 이제 그런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제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네. 그렇게 숫자 자랑하던 민주당에서 네. 그 이해찬 당대표 있지 않습니까? 뭐라냐면 이 군중 수의 많고 적음은 네.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뭐냐면 또 어제 거기 뭐 광화문에 온 사람들 보니까 여러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주의 주장에 혼돈이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뭐 뒤죽박죽 돼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평가절하를 했는데 어제 저 주의 주장이 그렇게 뭐 서로 엉기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 보고 들은 걸로는 주의 주장은 거의 저 비슷했습니다. 예. 저 문재인 예. 하야 조국 구속 뭐 그런 거는 어느 집회에서나 어느 것에나 다 그 같은 구호가 나왔고 예. 저녁 늦게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행진하고 있던 그 우리 공화당 예. 거기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 동정 섞인 구호가 예. 섞여 있었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야와 구속 혹은 감옥 그러니까 조국 구속 혹은 조국 감옥 예. 문재인 하야 혹은
저 문재인 퇴진 예. 그런 두 가지 구호는 공통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또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에서는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어쩌고 이렇게 논평하다가 네. 어제는 뭐 저기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동원한 뭐 그런 집회니까 정당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뭐 말할까 이렇게 뭐랄까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다르고 이 집권 세력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신뢰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예. 유주필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면은 저 비속어라든지 욕설이 나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져 있으면 네. 그 문 대통령이 말이죠. 이럴 때는 정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장관이 그 네. 사람이 옛날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같이 정치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2년 석이나 같이 있은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 국민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뭐 똑똑하다 해도 자기가 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령 우리 국민은 어리석고 자기는 똑똑하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문 대통령이 예. 저 후보 때 예. 그러니까 2017년 예. 그때는 아주 그 결이 다른 말을 했지 않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아마 이제 물었던 SBS인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물었던 모양이야. 그 후보 이제 당연히 인터뷰. 예. 묻죠.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이 퇴진 요구하고 그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그럴 때 같으면 제가 광화문에 나가겠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설득하겠다. 뭐 또 아니면 그 국민의 그 의사를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토론하겠다. 근데 시끄럽게 한대. 어제 왜냐면 효자로 그쪽 거기서 막 소리를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 그거 다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저 집회에 참여했거나 예. 또 옛날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랬으면 거기서 자기가 못 나오면 누구 대변인이라도 내보내서 고민정 대변인 요새 대변 잘하대요. 사사건건 대통령급의 대변도 하고 이러던데 네. 아니 자기 특별 메시지라면서 그걸 말이죠. 고민정 대변인을 시켜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잘하는 대변인을 내보내서 하든지 안 하고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현재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좀 권위주의화 되는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 혹은 심하게 말해서는 전체주의 예. 혹은 독재 이런 말들이 어제 저 집회 중간에서도 나왔고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간 데 대해서 심하게 부끄럽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혹은 조국 이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예. 네. 예. 그런 얘기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가 가장 걱정스럽고 뭐가 정말 정권에 대해서도 섭섭한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자기들 방침을 자기들 원칙을 자기들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딱 절반으로 갈라놨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물론 보수 훨씬 많겠지만 어쨌든 갈라놓은 구도는 절반으로 갈라놓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이래놓고 서로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국가를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가령 어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그 개선이라든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어제 집회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저 좌파들의 어떤 집회하고 비교를 해서 서로
국민이 편을 갈라서 예. 국민끼리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제 10월 3일 날 집회에 안 나가겠다, 예. 나갈 수 없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또 정권 측이 좀 야비하다 이 말이에요. 왜 야비하냐면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재미를 보더니 과시해가지고 네. 압도해버리려고 했는데 네. 이쪽에서 더 크게 나오니까 뭐 또 이번 토요일 날 뭐 다시 이제 이쪽에서 촛불 집회를 또 할 거라면서요. 그래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보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좀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를테면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밖에 나가니까 정말 국민을 개되지를 않느냐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서로 이간시켜 놓고 뭘 얻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까? 지금 조국 때문에 될 검찰 개혁이 도리어 예. 안 되고 있다. 어. 지금 상태로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개혁된 검찰 예, 아니냐 예. 하는 그런 얘기도 어제 집회 도중에서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고요. 하여튼 그 보통 사람들이 집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분노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런저런 자기 자녀라든지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 집권 그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특징적인 게 이거는 정치의 영역 아니냐 이런 예, 그대로 예, 예. 그대로 법안이 국회에 지금 가 있고 그다음에 저 여야 지도자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소위 말하는 대화, 협상, 양보 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뒤에 숨고 혹은 어디 옆에 있어가지고는 네. 싸움질이나 붙이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이간시키고 서로 국민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놓고 뒤에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 반드시 나중에는 보면 이 민심의 저항을 넘어서 민심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역사도 좀 배우고 했습니다만은 역사상 민심을 등지고 성공한 정부가 없거든요. 성공한 권력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아직은 뭐 한 2년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은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랜더기에 올 때는 한꺼번에 그냥 급속히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이 이 나라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 대통령과 그 청와대의 그 참모들, 네. 그다음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여당의 이 지도부에 대해서 한 말씀 따끔하게 좀 해주시죠.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그리고 지도자가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할 예. 때라고 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예. 땅인데 예. 그 지금은 너무나 이상하게 왜곡되고 뒤틀어진 상태에서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방기하고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옛날 같으면은 속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학습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그런 국민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 강 대표님 말씀처럼 이 집권자가 또 위정자가 국민을 우습게 알면 그 순간에 자기의 지지 기반 무너집니다. 문 대통령하고 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 중요한 사람들 정말 각별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